우리군이 기아와 협업해 차세대 중형 표준차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중형 표준차는 지난 1977년 이후 48년 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모델입니다. 군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적재 중량을 가진 중형 표준차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100만 돌파의 기록은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중 처음 세워진 기록입니다. 이로써 국방홍보원은 골드 크리에이터 어워드 수상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시선과 북한의 전후 세대가 생각하는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군의 수송을 책임질 새로운 트럭, 중형 표준차가 출고됐습니다. 무려 48년 만에 새 차를 도입하는 만큼 군의 수송 역량이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명 두돈반과 60 트럭 등 우리 군이 보유한 K511, 311 트럭을 교체할 신형 트럭, 중형 표준차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과 기아가 10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하남 공장에서 차세대 중형 표준차 양산 출고 기념식을 시작으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중형 표준차는 1977년 이후 무려 48년 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모델입니다. 2019년 12월 기아와 사업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시제품 개발 시험과 운용 시험 평가, 그리고 초도 시험과 선생상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양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수송 능력을 갖춘 중형 표준차는 험난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주행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십 밀미터에 달하는 하천도 건널 수 있고 영하 32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높은 성능과 품질을 검증받아 장병들은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품질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여 품질 개선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군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형 표준 차량과 소형 전술차에 비해 우수한 적재 중량을 바탕으로 방호 성능을 강화할 수 있어 더욱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기존 군용 트럭도 상당한 물량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고 있고 소형 전술차도 동남아와 중남미, 폴란드 군용 차량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우선 육군에 인도되는 중형 표준차를 단순한 차량이 아닌 국군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해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최전선을 지키는 국군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량을 인도받는 육군은 곧 전력화를 시작할 예정이며 군은 적극적인 예산 반영으로 차량 교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유튜브로부터 골드 크리에이터 어워드 수상 자격을 얻었습니다. 골드 버튼이라고 잘 알려진 골드 크리에이터 어워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KFN 유튜브 채널은 2011년 6월 국방홍보원이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10년 만인 2021년 50만 구독자를 돌파한 이후 100만 구독자까지는 약 4년이 걸렸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50만 구독자 수를 달성했을 당시 누적 조회수는 4억 6,500만 뷰였지만 현재 누적 조회수는 11억 1,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일단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6월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와 함께 성장한 채널이 이제 100만 구독자 달성을 돌파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이제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로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보다 쉽게 정책이나 이제 국방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은 KFN을 비롯해 구독자 20만 명을 임박한 18만 명의 KFN 뉴스 채널과 최근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국방일보 등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신규 채널 KFN 플러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국토방위 임무와 교육훈련에 매진해야 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온열질환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열질환 예측 모델을 새롭게 개발하고 여름철 장병 건강 지키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열질환은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과도한 육체 활동 등으로 쌓인 열 때문에 인체가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열사병으로 악화할 경우 치사율이 30에서 40%에 달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과 몸을 사용하는 훈련이 많은 우리 군 장병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군의무사령부가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온열질환 예측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연구로 만든 이 모델은 10년간 축적된 군 의무 기록과 기상청 데이터를 결합한 것으로 우리 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시기별 환자 발생 규모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무사의 성능 검증 결과 단순 추정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3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각급 부대가 환자 급증 시기를 예측해 더위에 적응하는 열수능 훈련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물자를 점검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이 작전사령부 예하 1117 공병단이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와 함께 한미연합 병찬선 교량 구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전시 보급선 유지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연합자산을 활용한 작전 수행 방법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미 병참선 교량은 미 육군이 운용하는 교량 중 최대 길이의 교량이며 모듈형 조립식 시스템을 채택해 신속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합니다. 한미 장병들은 각 모듈을 상호 교차로 결합해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너비 4.2m, 길이 18.2m의 교량을 완성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합 제병 협동 훈련을 이어가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날을 북한의 남침에 따른 민족 비극의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6.25를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6.25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6.25 전쟁에 집착하는 모습과 그 이유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6.25 전쟁을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역시 이제 6.25를 굉장히 민족사에서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비극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한반도 이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불쌍한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이제 둘로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이제 북한을 공격한 일방적인 침략 행위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해마다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을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정해서 반미 행사를 또 집중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직접 보고 겪은 행사는 내용이 어떤가요? 네, 대체로 이제 매해 비슷한 행사들을 하는데요. 이제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는 수도 중심의 광장에서 이제 반미 미팅을 합니다.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족대 감정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사를 하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 6.25 때 미군이 이제 북침을 하면서 어떤 이제 북한 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다라는 사실 자료를 이제 가지고 주민들을 교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개국 교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오늘도 이제 저 남반부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다시 이제 그 목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기회만을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각성을 시키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이런 선전선동을 이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 수호죠. 북한 체제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말에는 한 300만이 되는 주민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정말 북한 정권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잘못된 이 정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려면 그 어떤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돌리는 명분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군사적 침공, 이제 그리고 수십 년간에 걸치는 고립 압살 책동, 제재 압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미 의식을 또 키워가지고 언젠가는 미국과 피의 결산을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선전선동이 목적이고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그런 술책인 거죠. 네, 그럼 이런 선전선동 과정에서 역사가 좀 왜곡돼서 전해진다고 직접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6.25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하는 수많은 선전선동 중에서는 너무 과하다 표현이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계속 태어나서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듣는 게 반미 교양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믿는 거죠. 그랬을 것이다. 또 우리가 이 체제가 이제 미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우리 들어오게 되면 또 저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는 걸 수동적으로 믿는 거죠, 그냥.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이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핵활동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9일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에서 평양 근교 강선 핵 관련 시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선에는 핵탄두 제작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변에도 추가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핵 개발 동향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시설과 핵활동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일체의 핵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시위가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LA.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주 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추가 투입해 모두 4,700명의 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시위는 뉴욕과 텍사스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면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진행하는 오는 14일 시위가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y do it, if they do it, they're going to be met with equal or greater force than we met right here.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공군이 T-50계열 항공기로 첫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K방산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된 T-50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스와후디 공군기지에서 주둔 중이던 T-50I 항공기가 태국 나콘 라차시마주 제1비행단에 도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태국 왕립 공군과의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인도네시아어로 독수리를 뜻하는 엘랑에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합친 타이네시아를 붙여 엘랑 타이네시아 2025로 불립니다. 훈련에 참가한 T-50I와 T-50TH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수출형 모델로 양국이 T-50 계열 항공기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국 공군은 T-52 공습과 수색, 구조 임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훈련이 양국의 항공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FA-50을 포함한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는 세계 6개국에 150여 대가 수출돼 누적 수출액만 12조 원에 달합니다. T-50 계열 항공기는 성능과 운용 효율성에서 호평을 받으며 K방산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군구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36년간 국가와 군에 헌신하고도 퇴역이 아닌 전역을 선택한 김병기 장군의 전역식을 함께했습니다. 작게 쳐줘. 고생 많습니다. 바로 추정. 사랑하겠습니다. 직진! 서로! 네, 감사합니다. 네, 장군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진! 네, 안녕하십니까. 7군단 부군단장 김병기 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식을 하시는데 93년 임관부터 지금까지 어떤 직책을 거쳐오셨나요? 저는 소대장 중대장을 동부정선 21사단 102부대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고지와 계단들, 철책들 많이 기억이 납니다. 28사단 태풍정만대에서 또 대대장을 했었고요. 28사단에서 대대장하시고요. 대령 달고 여단장부터는 또 기계부대에서 1기갑, 5기갑 여단장을 수행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7군단 참모장, 7군단 부군단장까지 기계부대에서도 지휘관을 수행했었습니다. 저녁식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시작합니다. 네. 부군단장님 뭐 기분 어떠세요? 아까는 좀 울컥했는데 지금 다시 평온해졌고 좋은 날씨에 하게 돼서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동기 군단장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도착! 팔! 북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36년간 국가, 군에 헌신하시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하시는 부군단장 김병기 장군의 전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역식 후보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국방부 이사회명 장군 제31호에 따라 중장 김병기에게 전역을 명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후 국방부 장관 전역을 하실 때 뭐 퇴역과 전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왜 퇴역을 안 하고 전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역, 이제 역종이 좀 바뀌었다는 뜻인데 저는 언제든지 다시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제가 받은 그 어떤 은혜와 또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위국 헌신이라는 그런 어떤 대명제는 변치 않고 국가와 사회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군인들은 정말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 관심, 사랑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지지와 사랑과 관심을 주신다면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아마 목숨을 던질 겁니다.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여 년 전 젊은 장교로 임관했던 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걸음은 조금 느려졌지만 경례는 여전히 단정하고
이들에게 전우란 말은 60여 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갑종 192기, 한국군 장교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관통했던 세대입니다. 1965년 6월 임관한 갑종 192기 동기회가 임관 60주년을 기념해 환갑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엔 192기 전후 30명과 부인 10명 등이 참석했으며 동기 4명에게 영예 메달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종 장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양성제도로 1950년 1월 창설돼 1969년 폐지됐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대한민국 국군 간부들의 요람이었던 갑종 장교. 전쟁과 혼란, 그리고 발전의 시기를 지나 임관 60주년 기념행사에 발걸음한 전우들은 80대 중후반 노병이 됐습니다. 전우들은 서로를 기억했고 함께 걸었던 길을 지금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회는 특히 동기 간의 그 우애가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면 전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이 우리 192기만 가질 수 있는 우애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192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65년 나라가 혼란의 시기를 지나던 때 임관한 192기 장교 187명 중 80% 이상이 초급 장교로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들판에 모든 이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정말 바람에 휘날릴 때 저희가 임관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초급 장교로서 임관을 해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기억은 가족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젊고 씩씩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이 노인으로 변해 있는 것이 좀 서글프게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이 싸우셨고 아내로서는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60년 전 이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전우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 함께 추억을 회상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 지민과 정국이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RM과 B는 어제 각 부대에서 퇴소한 뒤 강원 춘천시 신부급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팬들에게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팀의 리더 RM은 군복무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며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군 생활을 통해 군이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싸워줘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동반 입대한 지민과 정국도 오늘 오전 전역 신고를 마쳤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오는 21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어 BTS는 곧 완전체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공군이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5-3차 쌍매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공군 16전투비행단 202 전투비행대대 FA-50과 미공군 51 전투비행단 36 전투비행대대 F-16 전투기가 참가해 서해상공역에서 다양한 연합공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5-1차 산악전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엔 해병대 1사단과 2사단, 유교단 장병 22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현재 산악전 전문요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막바지 교육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병대 교훈단은 2022년 산악전 전문요원을 육성하기 위해 산악전 전문과정을 편성해 산악전에 대한 이해와 산악 극복 능력 배양, 산악구조 기술 숙달 및 헬기 마스터 양성 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육군 오포병여단 철풍대대가 오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헌혈증 500장을 기부하며 생명 존중, 나눔 문화를 실천했습니다. 대대는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 헌혈증 기부를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헌혈증 500장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부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살아. 일어나 다시 이 땅을 위해 흙이 되어도 빛을 새겨내. 삼촌 네 강산 흐르는 피는 자유의 노래를 부를 테니. 밤이 길어도 끝은 올 거야. 정막 속에서도 빛은 깨어나. 쓰러진 몸으로 맹세한다. 이 땅을 위해 새날을 찾아. 어둠의 그림자 길게 남겨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돌아올 나를 가슴에 품고 조국의 빛을 마음속에 새겨. (6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으며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오전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이후 태풍 우딥으로 강해지면서 주말 사이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로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태풍에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